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 통계적 추정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칭찬하고 싶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마지막 내용도 잘 정리하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 추정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우리가 추정한다 라는 건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범인을 추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림잡기에서 뭔가 확률적인 추측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내 주변 친구들, 미국인 친구들 몇 명 있다면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이럴 거야 라고 사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우연히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또는 전혀 그 미국인이 좀 독특해서 추측이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가령 케이팝이 유행하여서 외국인들이 케이팝 스타들 많이 보면서 한국인은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한다면 좀 추정이 정확하지 않겠죠. 한국인들은 다 잘생기고 노래를 잘할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잘 추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케이팝 스타들이 뭐 소주를 즐겨 먹는 모습, 삼겹살을 좋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인들은 소주나 삼겹살을 좋아하나 봐 라고 추정을 한다면 그건 또 일리 있는 추정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추정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통계적 추정이란 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고, 일부를 통해서 전체의 모습을 사실은 뭐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이 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배우는데 먼저 두 가지로 구별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모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메인 테마인 추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우리가 목적에 맞게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 목표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배우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이걸 왜 하는 거지 싶은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로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용어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용어가 갖는 의미, 이게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각각의 용어의 의미를 잘 정리하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기랑 용어 정리, 이걸 머릿속에 좀 두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게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자, 그 큰 그림을 먼저 살짝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이 한자로 어미 못자죠. 모집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조사하고 싶은 전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로 예시를 살짝 들어보자면, 축구 선수들, 물론 다른 스포츠도 괜찮습니다. 뭐 축구나 야구나 다 괜찮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하죠. 이 축구 선수들이 약물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축구 선수들을 다 약물 테스트, 도핑 테스트를 하면 선수들이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혈액을 채취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좀 쉽지 않죠. 선수들도 힘들고 검사하는 측도 힘들고, 그래서 전부 다 검사를 하지 않고 도핑 테스트는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일부 선수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뭐 나름의 룰은 있겠습니다만, 무작위로 일부 선수들만 추출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면 전체적인 선수들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걸 가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언제 테스트를 당할지 모르니까 뭐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그 비용과 시간 대비 그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샘플링해서 네, 확인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집단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전 국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의 전체를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때 이 물건들을 전부 다 실험을 하면 의미가 없죠. 팔아야 되는데 이걸 다 가져다가 이 제품이 정상인지 확인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거는 얘가 잘 밀봉이 되었는지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열을 가하기도 하고, 그럼 또 제품이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물건을 검사를 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만 검사를 하고 걔가 정상이면 나머지 물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자, 물건을 이렇게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이 샘플이 개수가, 예를 들어 물건이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을 1000개 검사해요. 그러면 검사의 정확도는 100%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로 해야 이 샘플링이 정확하냐, 이거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샘플링을 한 거랑 10개 샘플링 한 거랑 아무래도 10개 샘플링 한 게 훨씬 더 믿을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샘플링 하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라서 처음에 조금 많이 설명을 하고 가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잘 와닿을 거예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걸 하죠. 여론조사. 자, 물론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의 항목과 뭐 질문이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OX 퀴즈 정도였다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런 외부 요인이 제거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당신의 나이는요, 뭐 이런 거요. 뭐 사실 팩트에 기반한 거, 자기 의견을 묻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뭐 전국 단위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하면 뉴스에서 보시면 신뢰도 몇 %로 확실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선거 결과 이런 것과 굉장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물론 오차범위가 있겠지만 상당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생각이, 아니 5천만 명, 물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하면 뭐 대략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 중에 한 2, 3천 명만 샘플링을 해도 그게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3천만 명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건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게 뒤에 배울 건데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의 추출이 정말 잘 됐다는 전제하에 임의 추출해서 2, 3천 명한테만 물어봐도 상당히 높은 신뢰 범위 안에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걸 그렇게 된다라는 수학적인 근거가 바로 이 통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는 건, 뭔가 전체가 있고 그 전체에서 뽑아낸 일부가 있다. 이걸 지금 머리에서 여러분이 잘 자리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론조사라는 게 뭐예요? 전체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일부 샘플을 뽑고 이 샘플을 가지고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추정의 개념이거든요. 얘는 이럴 거야. 그때 얘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그 용어 정리를 지금부터 해봅시다. 얘가 이제 모집단이라고요. 여기서부터는 필기를 하셔야 돼요. 모집단에 여기에 수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걸 확률 변수로 배웠습니다만, 이런 변수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가 평균을 갖습니다. 얘를 이제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 친구가 시그마를 갖죠. 이거는 그냥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표준 편차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우리는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아나요, 모르나요? 알까요? 결론은 모른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얘네를 안다면 추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걸 아는데 그냥 이 데이터지. 우리가 전 국민의 생각을 알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문제를 풀면 마치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사고를 훈련하기 위해서 좀 임의로 설정을 하거나 알 수 없는데 안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좀 축소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여기서 다 볼 수 없고 일부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 임의 추출이라 그래요. 랜덤하게 추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도를 갖지 않고 진짜 랜덤하게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추출할 때 얼마만큼 추출하냐, n개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이 아니라 n개의 크기를,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샘플 1. 이렇게. 그러면 이 표본 추출을 여러분이 할 때마다 표본이 늘어나겠죠. 표본 2, 표본 3, 4 이렇게 표본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로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야 되는 정보는 표본이 있다. 이 표본은 적당하게 크기가 n인 샘플을 이미 추출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가령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n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는 x3, x5, x9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일부만 있겠죠. 여기는 x1, x5, x7, 아니 x8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는 물론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이미 추출할 때마다 그 추출돼서 나오는 원소들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들은 다 다릅니다. 추출할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표본 내가 이미 추출한 표본 안에 있는 애들의 평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합니다. x바. 근데 이거는 표본 1이니까 이제 x바 1이라고 죄송합니다. 2를 쓰면 안 돼요. x바 1이라고 합니다. x바 1. 얘가 바로 이 표본의 평균이에요. 얘는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이 친구는 이제 모평균이라고 하겠죠. 모평균. 여기는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원래의 집단이 있고 그 원래 집단의 원소들은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입니다. 근데 알지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조사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한다? 샘플링을 한다. 실제 샘플링을 이렇게 여러 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샘플은 하나 정도만 또는 2개 정도만 이렇게 보죠. 근데 일단은 이 샘플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샘플 안에는 표본이죠. 표본 안에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러한 표본인데 이 표본 안에 있는 애들끼리의 평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의 평균하고 이 녀석을 이미 일부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거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우연히 같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0부터 9까지 있었어요. 그럼 평균에는 5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일부만 뽑았어. 3, 5, 9. 그럼 3, 5, 9의 평균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5가 아니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표본 평균. 자,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을 아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샘플링을 했으니까 이건 내 손에 있는 정보죠. 이게 국민 전체, 얘가 여론조사한 결과는 나한테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내가 내가 채취한 샘플 안에서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그건 구별하기 위해서 S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표준 편차. 여러분이 일단 이걸 공부할 때 빈종에다가 이걸 적을 줄 알아야 돼요. 빈종에다 이 그림 지금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걸 안 보고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완벽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예시들 가지고 여러분이 납득을 한 다음에 빈종에다 이걸 써보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본은 다음과 같은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샘플링 할 때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표본은 또 자기만의 표본 평균과 또 자기만의 표준 편차를 갖겠죠. 차이가 있을 겁니다. 표본 3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그림이 첫 번째 단락, 이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 내가 추출한 표본들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하나만 표본을 추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상에 여러 표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표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이 표본 평균들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한 이미 추출한 이 샘플의 원소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 이게 표본 평균이죠. 이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이 표본의 평균과 다음 표본의 평균과 또 다른 표본의 평균. 만약에 내가 계속 샘플링을 한다면 여러 번, 이게 n개를 샘플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n개의 규모의 샘플을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들 때마다 표본 평균이 나올 테고 이 표본 평균들을 모은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x바 1, x바 2, x바 3, x바 4 이런 식으로 몇 개 있을지 모르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 녀석들이 정규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나타내는 것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그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였고 이거나 아니면 이 n 값이 30개 이상이면 얘는 항상 정규 분포를 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문제에서는 얘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얘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띄겠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막 낚거나 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 n개씩을 원소를 모아서 샘플링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뭐 여러 개 있겠죠. 또는 내가 직접 샘플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상의 샘플이 여러 개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럼 이 가상의 여러 샘플들이 생겨날 때마다 표본 평균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표본 안에 이 표본 평균들은 실제 모 평균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겠죠. 완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표본을 만들 때 이 n값이 크면 클수록 거의 얘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얘랑 비슷한 애들인 표본 평균들만 또 따로 모아놓은 세 번째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실제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걔네들은 정규 분포를 띄웁니다. 정규 분포를 갖습니다. 보여요? 정규 분포를 띄워요. 자, 여기까지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여기까지를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얘네들의 뭘 구할 수 있어요? 또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발음이 어렵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시그마가 있겠죠. 시그마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이게 이제 표본 평균의 헷갈리지 않게 들이라고 할까요? 들의
표준 편차.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것들로 만든 평균이고 이 친구는 얘로 만든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상황에서는 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 또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만 알아요? 우리는 그저 표본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집단도 모르고요. 표본 평균들이 실제로 내가 표본을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건 뭐다? 표본 하나를 알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 하나를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 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 친구의 도움은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몇 가지 밝혀진 사실들을 이용을 해서 자, 얘의 표본 평균과 얘의 표본 평균과 얘의 표본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얘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얘를 추정을 한다가 이 동네의 전체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기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조금 적어 놓자면 얘는 얘랑 같다. 얘는 이 친구를 이렇게 쓰니까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랑 같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표현 자체가 지금 선생님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분산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좀 어색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내 구간 가서 얘를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이 두 개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먼저 돼야 하고 이 상황을 가지고 뒤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도록 합시다. 자, 충분히 잘 적으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고 이 표본을 가지고 얘를 추정한다 했는데 처음에 지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배울 때는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집단의 정보를 우린 모르는데 여기서는 안다고 해요.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해놓고 지금 생각하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뭔가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잘 해보자고 했죠.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실제 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둡시다.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요. 표본조사는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을 구별해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상황의 집단을 우리는 일부러 모집단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표본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얘가 그냥 전체 집단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표본은 당연히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이게 n이죠. n은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표본 하고 이 표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걸 원소라고 바꾸겠습니다. 원소의 개수. 원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표본 조사에서 뽑은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건전지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된 건전지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임의로 100개를 뽑죠. 임의로 100개를 뽑아서 자, 표본이
한 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표본은 뽑은 100개의 건전지이다. 그러니까 표본은 한 개죠. 표본 한 개. 표본의 크기는 그때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의 개수라는 게 표본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제 원소라고 쓰시면 되고, 결국엔 100개가 바로 표본의 크기 n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출, 임의 추출 이란 말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이 임의 추출을 하는데 얘네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복원 추출이랑 이제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 잘 설명했으니까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은 항상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그러니까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 추출될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 복원 추출이다.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예를 들어 10,000개 있는데 복원을 하나마나 복원한 것과 결론이 같겠죠. 예를 들어 10,000개 있어요. 하나를 뺐습니다. 그럼 9,999개니까 사실 10,000이랑 9,999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복원 추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임의 추출할 때는 보통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게, 이게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그 모집단 안에 있는 것을 n개, 표본의 크기, 샘플링을 한다. 이걸 임의 추출이라 하고, 임의 추출은 뽑을 때 각각의 원소들이 다 똑같은 확률로 뽑힘 당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사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본을 만든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구별해 봅시다.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모집단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기호는 우리가 아는 기호입니다. 새로 추가된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이죠. 이 친구들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나온 애들이죠.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추출할 때마다 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임의 추출한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기호를 각각 아까 봤죠? x바 그리고 s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x바는 당연히 내가 추출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n개를 모집단에서 내가 추출해낸 거예요. 모집단엔 정말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n개를 뽑아내면 x1, 2, 3, n까지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x와 다르죠. 왜? x는 전부 다였어요. 아까 말했죠. 1부터 100까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게 모집단이다. 거기서 10개만 추출했다. 근데 그 10개가 10개의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100개짜리에서의 평균과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도 논리가 똑같은데요. 단 하나 차이, n이 아니라 n-1입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암기. 뭐 다른 말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그렇다. 우리가 배우는 수준에서 넘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 다음에 s는 당연히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얘를 보시면 이게 좀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다시 큰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모평균, 모표준 편차, 당연히 모분산이 있겠죠. 여기서 n개의 크기로 임의 추출하여서 만든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은 당연히 개수가 얘보다는 적죠. 훨씬 적은데 얘네만 가지고 구한 게 표본 평균이고 얘네를 가지고 구하는 게 표본 표준 편차 또는
표본 분산이다.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누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샘플을 추출을 해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추출한다면 추출할 때마다 당연히 표본 평균은 바뀔 것이고 표본 표준 편차도 바뀔 겁니다.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는 절대 바뀌지 않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말 보면 모 평균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표본 평균은 추출하는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그때마다 값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한번 잠깐 멈추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납득해 보려 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잘 와닿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꾸 예시를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예시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좀 가볍게라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를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이런 말들이 좀 딱딱하죠. 그럼 딱 읽었을 때 그 다음에 갑자기 표본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그러면 표본을 추출하기 전인 얘는 모 평균, 모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카드 10장 들어있는 정도는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굳이 얘를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어색하지만 연습을 위한 거다. 그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함수에서 이렇게 대응관계에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실제 함수 상황에서는 거의 이런 걸 쓰지 않죠. 실제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도 뭐 굉장히 넓어서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프로. 하지만 이 개념을 익힐 때는 이렇게 원소가 화살표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얘가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3개의 표본을 임의로 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추출을 했어요. 이 추출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건 표본의 평균이죠. 그래서 6이 나오고요. 3, 4, 5가 표본이 이제 뽑혔으면은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4입니다.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는 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5.5가 될 테니 이 5.5는 변하지 않은 상수이고 이걸 모 평균이라 하죠. 모 평균이라 할 것이고, 이때 6이나 4는 뽑힌 표본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예요. 모 표준 편차도 구해보면, 자, 실제 우리가 표준 편차 구할 때랑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n이 아니라 n-1이라는 거죠. n-1이고 그걸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표본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도 값이 달라진다는 거. 이 친구는 계산해 보면 표본 표준 편차가 1이죠. 1. 네, 이 1인 녀석이랑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값이 달라진다. 얘는 상수지만 얘는 변수다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색한 거라고 했어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 놓은 거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이제 봅시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표본 평균들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모여서 만들어진 게 표본 평균들이죠. 들.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또 뭘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들의 표준 편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별을 해야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른 거예요. 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기예요. 받아들인다. 선생님이 그냥 암기라고 써놓는 건
받아들여라. 왜인지 묻지 말고. 왜?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모집단 있고 모집단에서 n개의 사이즈로 표본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여러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들의 표본 평균을 모아서 만든 표본 평균들은 얘네들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안 그래도 얘네들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하고 얘네들 사이의 편차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래도 한 번 평균을 내놓은 거니까 얘네들은 훨씬 얘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 더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걔는 얘랑 같다.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자,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랑 굉장히 달라붙어 있죠. 이 친구들에 비해서 얘들은 그나마 한번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 모평균에 굉장히 가까운 애들일 거예요. 즉 산포도가 굉장히 낮을 거고 흩어진 정도가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표준 편차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근데 얼마만큼 작냐면 그게 이제 샘플링한 사이즈랑 반비례하게, 제곱 반비례하게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여기는 더 가운데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지금 모평균과 모분산, 그러니까 모평균과 모분산을 우리가 알 리가 없다 했지만 안다고 치자. 알려져 있는 모집단에서 64의 크기로 내가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샘플링을 한 친구 표본 평균 X들이 있겠죠. 나는 한 번만 샘플링을 했는데 이 샘플링을 많이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샘플링을 했다면 그 수없이 많은 샘플링을 한 얘들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냥 모집단의 평균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분산은 그냥 분산을 n으로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모평균이 10이면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10입니다.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그냥 표시만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거죠. 얘랑 같으니까 10일 것이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여기 16을 n으로 나눠준 거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문제로 이제 풀어보면서 개념의 감을 잡아가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수학적인 의미를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 이 뒤에서 추정을 하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표본 평균들이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냐, 바로 정규 분포한다. 그래서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랐다면 표본 평균들도, 그러니까 표본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정규 분포예요. 얘가 정규 분포다 하면 안 돼요. 자, 얘는 정규 분포고 얘는 정규 분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을 다 낸 다음에 얘네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봤더니 얘는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 얘가 표본 평균 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표본 평균 x바, 즉 표본 평균들이 모여있는 애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분산이 줄었죠. 확실히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요, 그때
때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이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요. 이 친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얘가 충분히 커요.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라고 해석을 한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정규분포를 따르게 내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n값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를 보시면, 자, 여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고요. 25 크기가 25인 녀석을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표본 평균 x반은 이게 뭘 의미하냐? 표본 평균들. 만약에 표본을 여러 개 만들었다, 가상의 표본 여러 개다, 그랬을 때 이 표본 평균들, 다시 우리가 표본을 여러 개 만들었다, 만들 때마다 그 표본의 평균이 생기겠죠. 또 표본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표본을 갖고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본 평균들은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정규분포가 지금 원래 정규분포의 시그마 값을 보시면, 네, 이렇게 25로 나눈 값을 분산으로 갖는다. 한 번 더 보시죠. 모평균 80, 모표준 편차 20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단 말이 없죠. 하지만 이미 추출을 해서 크기가 30 이상인 표본 사이즈의 표본을 만들었다면, 그 표본 말고 그 표본 평균들은, 이렇게 표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표본들마다의 평균들이 모여있는 표본 평균들은 당연히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인데, 이때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했고요. 모표준 편차는, 자, 먼저 분산에 사이즈 n만큼 나눠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표준 편차 얼마야? 그러면 표본 평균 80이고 표본 표준 편차는 2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걸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개념 체크 풀어보시죠. 풀어보셨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6개 공, 3개 공을 이미 추출하는 경우의 수. 이미 추출의 개념에 대해서 물었죠. 얘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오랜만에 보자면, 한 개씩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뽑을 때마다 6개네요. 그러면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이 될 것이고, 답은 2, 6. 한 개씩 비복원 추출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6개, 그 다음 5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열이네요. 그래서 6p3 120. 동시에 추출한다, 한 번에 3개 딱 뽑는 거니까 6개 중에 3개를 뽑는 조합이겠죠. 20이겠습니다. 자, 모집단 0, 2, 4 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나타낼 수 있겠지. 이 정도 사이즈면 표본 평균을 다 구해봐라. 그럼 크기가 2개인 거 다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미 추출한다 했으니까 복원 해놓고 뽑아야 되니까요. 0, 0도 가능하고요. 2, 2도 가능. 4, 4도 가능하겠죠. 총 6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6개 애들의 표본에서 표본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x바는 얘는 0, 얘는 2, 얘는 4, 2니까 1, 여기는 2, 3.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래서 0, 1, 2, 3, 4라고 대입해 주시면 되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 자, 표로 나타내 봅시다. x바는 여기 p, x바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0인 거랑 1인 거랑 2인 거랑 3인 거랑 4인 거, 그리고 합할 수 있겠죠? 보시면 0인 거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총 6개 중에 한 가지. 네, 잠시만요. 0, 0, 2, 4, 2. 네, 이제 뽑힐 때 확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6분의로 하면 안 되겠네요. 확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은 결과만 고려했는데 이게 확률로 고려하면 자기 자리 자리 바꾼 거는 2배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4, 2도 포함이라고 봐야겠죠. 뽑았을 때 확률로 계산해줘야 되니까. 경우의 수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0, 4를 뽑을 확률이랑 4, 0을 뽑은 확률. 그러니까 한번 내가 임의 추출할 때 처음에 이게 조합처럼 뽑는 게 아니라 동시 추출이 아니죠. 지금 임의 추출을 하니까 한 번 뽑을 때 0, 그 다음에 2 이거랑요, 2, 0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중에 0이 나오는 건 0, 0을 뽑아야 되고요. 1이 나오는 건 2개죠. 9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거는 9개 중에 3개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 여기 2개. 3이 나오는 거 2개죠. 9분의 2. 4가 나오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이 1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게 합이 1이 안 나와서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한 건데요. 네, 9분의가 맞겠죠. 확률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5, 얘는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평균이랑 지금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평균을 구해보면 그냥 평균은 2가 되고, 여기서의 이제 시그마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구하는 방법은 네, 제곱해 가지고 하시는 거. 해서 분산, 얘는 일단 2로 갖고, 분산은 여기에서 나눠주는 거죠.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거기서 루트를 씌워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을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또 구해야 되니까 자, 분산의 개념은 공식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산은 자, 먼저 제곱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죠. 제곱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 녀석들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게 3분의 4가 나오죠. 얘네들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얘를 빼서 더하고 거기서 이제 평균을 나누셔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줘야 되니까 루트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거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그 표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이걸 쓰셔도 되고 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S는 구별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 S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충분해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모평균 30이고요. 모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에서 다음과 같이
크기 n인 표본의 임의를 추출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 바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표본들의 평균, 그 평균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그거의 분산 표준 편차다.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이 맞고요. 분산은 모표준 편차에서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모표준 편차가 아니라 모분산은 100이니까 100에서 4로 나눠줬으니까 25, 표준 편차는 5다. 자, 평균은 다 똑같죠. 30, 30, 30. 자, 이번에는 100에서 25로 나눴으니까 4고요. 그럼 루트 씌워주면 2가 되고 1이 되겠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합니다. 임의 추출. 그랬을 때 x바에 대해서 이제는 익숙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7이고요. 66에 36을 9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4가 나오겠죠. 그러면 2로 나올 것이고, 얘를 정규분포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져서요,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개념 잘 복습해 주시고, 생각보다 까다롭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죠.